안녕하세요.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간 넘은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연애 때부터 시댁 식구들과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왕래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왕래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중 시아버지께서 주식 움직이는 세력을 알고 계신다며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그 세력을 믿고 있었고 또 실제로 투자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시댁과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에 정말 바보같이 혹하는 마음에 갖고 있던 돈을 투자하게 되었죠. 결론은 모든 주식이 하한가로 폭락했고 저는 투자한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시작한 주식도 아니었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투자했던 제 잘못이 큰 상태였죠. 해서 시부모님이 원망스럽다는 표현은 하지 못하고 남편한테만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혼수 비용을 제외하고 1억 2천을 해주셔서 현금으로 가져왔었는데 그중 주식으로 날아간 비용과 남편 대출 갚아준 비용으로 지출이 나가버려 현재는 4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던 상태로 결혼을 했었고요. 없어진 돈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속상할 때가 많았지만 이 문제로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께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건 제가 어련히 알아서 말을 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말해봤자 속상해하실 게 뻔한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입단속을 하신 건진 알 것 같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작은 것에도 남편과 싸움이 빈번해졌던 것 같아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 반응이 좋게 나가지 않았었고 그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 사건 이후에도 시부모님은 주식을 놓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게 잘 될 거다. 이 종목은 괜찮다. 하는 등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딱히 강요한 적은 없었기에 그냥 흘러들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남편이 저한테 엄마가 주식 종목을 알아왔대. 돈 맡겨두면 손해본 거 다시 채워주겠다고 하시더라. 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주식 관련된 걸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한 제 모습에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더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었는데 최근 시부모님이 만나자 하셔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되며 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 끝 무렵에 갑자기 주식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설득이 안 되니 이 얘기를 꺼내려고 계속 만나자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네가 우리 때문에 손해를 막심하게 본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다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본 걸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그래. 라고 하시며 이번에는 진짜라고 시어머니께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황당했던 건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신 게 아니라 본인을 믿고 돈을 맡겨주면 불려서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미안해서 그런다며 그 돈이 마이너스가 돼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시댁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었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무슨 수로 돈을 돌려주실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주신다네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앞으로 주식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무한반복 말씀드리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돈 벌고 그렇게 모아서 살고 싶어요. 손해본 돈도 더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어머님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는 말도 무한 반복하면서요. 그러고는
어머님이 그렇게 맹신하는 주식이면 혼자 하시고 수익을 내면 그때 도와주시면 되지 않아요? 아들 며느리에게 주식하라고 권유하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저도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그것도 돈이 많아야 하는 거야. 돈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해야 수익도 많이 나는 거지.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싫은 티를 대놓고 팍팍 내며 짜증냈더니 그제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엄청 소리를 지르며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시네요. 성질을 막 부리면서요. 아무래도 저한테 화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 아버님께 소리를 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다 보니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와 동시에 옆에서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내가 이 사람의 뭘 믿고 결혼한 거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나를 앉혀두고 시부모님 두 분의 남편까지 셋이 뭐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2달 전부터 남편을 통해 싫다는 의사표현을 무수히 많이 해왔었고 주식 관련 얘기라면 스트레스가 쌓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는 얘기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따로 불러내서 저런 말씀을 해대시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인 건지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식사 자리는 엉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시부모님과 남편은 별개라는 생각에 이 일로 화내고 싶지 않아 짜증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을 나무라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화난 사람처럼 행동하더니 결국 그날 혼자 거실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중간 역할을 못하는 것까진 알고 있어 넘겼던 거였는데 이쯤 되니 나를 뭘로 생각하기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싶어 바로 이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을 시작했고 대부분의 수입을 가족에게 썼다고 들었고요. 모은 돈 없고 딱히 비전 있는 직업도 아니고 변변한 신혼집 하나 없었지만 제가 많이 좋아해서 결혼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착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난 후 내가 이런 바보랑 결혼을 왜 한 거지? 어떤 것에 눈이 가려져서 여기까지 흘러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냥 제 돈을 빌려달라는 걸로 느껴지는데 어머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며 다른 말로 돌려 말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인지 이제는 판단마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민하게 고집 부릴 게 아니라는 시부모님과 아무 말 안 하는 남편까지. 제가 이 모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친정에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제 이혼 결심이 섣부른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건 빌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화내야 할 상황이 맞는 거고요. 주식도 저 정도면 도박 중독의 일종입니다. 도박 중독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주식 중독인 남편 동생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는 내용인데 꼭 읽어보시고 남편한테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친정 부모님께 절대 말 못할 거라 단정 짓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의논 상대가 안 되니 없는 거라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그냥 막대하는 중인 거죠.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야단은 좀 맞겠지만 딸이 인생을 낭비하며 의논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면 그게 더 피눈물 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세 번째, 죄송하지만 이런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쓰니를 친정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마음껏 주무르려는 계획이고 남편도 쓰니 편이 아닙니다. 적진에서 왜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나요? 친정 부모님께 오픈해서 시집 식구들이 농락하려는 악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이 정도면 단순한 주식 중독이 아니고 가족 사기단입니다. 본인 인생을 더 이상 파멸로 몰아넣지 마시고 빨리 탈출하세요. 추가입니다. 먼저 생판 남인 모르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음을 다해 말씀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을 작성한 후 초반 몇 개의 댓글만으로도 정신을 번뜩 차렸던 하루였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 친정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모님과 함께 남편, 시부모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저녁 늦게서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해서 뒤늦게 글이 생각나 확인했더니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남겨주신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리게 된 결론은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남편 대신 갚아줬던 대출금은 모두 돌려받기로 한 상태이고 손해본 주식금은 제 잘못이라 생각해서 넘어가기로 했네요. 지금은 그냥 전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고두고 보며 각인하고 말씀 주신 대로 정신 차리고 잘 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뒤늦게라도 이혼을 결정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전이별하시고 앞으로 혼자서는 남편을 포함한 시집 식구들을 절대 만나지 마세요. 꼭 친정 가족을 대동해 짐을 옮기시고요. 모두가 도박 중독이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우려됩니다. 너무 앞선 생각인진 몰라도 이혼이 확정될 때까진 쓰니와 친정 부모님의 보험 가입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돈을 줄 때까지 들들 볶였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 돈 가져다가 쓰고 나서 다 날리고 난 후 또 달라고 닥달했을 거예요. 이미 중독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 아이 없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발 빼길 잘하신 겁니다. 세 번째, 주식은 하고 싶고 시드는 없으니 님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가족끼리 서로 잘 되자고 한 거 아니냐. 나중에 생기면 꼭 주겠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못 받는 엔딩이 되는 거죠. 그냥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는 겁니다. 날린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이혼하기로 하셨다 하니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